예. 아까 전에 질문해 주셨잖아요. 이제 중소기업 유예기간 제외사유. 제가 이제 까먹고 있었는데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책 보니까 알겠네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다 생략하고 뭐가 헷갈렸냐면 1년이 안 돼가지고 중소기업 범위에 넘어갔을 때 얘는 대기업으로 본다. 그거랑 그 아래에 이제 규모 제한이 넘어갔을 때 대기업으로 본다. 뭐 이거 있었잖아요. 첫 번째 게 뭐냐면요. 별표 1에 관련된 건데 표 한번 보시겠어요? 다시. 자, 요 표에서 1년이 안 돼가지고 넘어가면 대기업이다. 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요 기본법에 대한 표에서. 그러니까 이게 서서히 넘어가는 건데 한번 예를 들어주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조업으로 예를 들게요. 저희 제조업 항상 했으니까.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상금수가 300이었죠. 그 다음에 자본금이 80억이었잖아요. 근데 이게 301명이 넘어간다. 그 다음에 자본금이 80억이 아니라 8억이 아니라 이제 80억이죠. 네. 자꾸 전 이 형이 뒤에 있어가지고 800억처럼 보여가지고요. 이게 넘어간다. 1년이 안 돼가지고 보세요. 그러면 301명에 79억이면은 원래는 중소기업인데 1년이 안 돼서 넘어간다. 그럼 이거는 이제 대기업으로 친다라는 얘기더라고요. 보니까 1년이 안 됐을 경우에 원래 이건 중소기업이잖아요. 근데 또는 조건인데도 둘 중에 하나만 넘어가도 네, 그렇다고 합니다. 저도 좀 항상 헷갈렸던 것 같아요, 이게. 그러면 그 다음에 넘어갈까요, 저희? 여성이랑 장애인 해야 되잖아요. 여성 기업이랑 장애인 기업, 여성이랑 장애인이 아니라. 여성 기업, 장애인 기업, 그래서 대비표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범위를 어떻게 산정을 할 거냐. 여성 기업은 뭐고, 장애인 기업은 뭐냐라고 했을 때, 여성 기업은 기본적으로 이제 상법상 회사겠죠, 다. 상법상 회사인데, 여성 기업 같은 경우에는 여성이 대표인 기업. 아니면 두 개가 섞여 있어 봐요. 예를 들어서 공동대표예요. 그럼 출자 지분이 많은 쪽이 우선하겠죠. 여성이 출자 지분이 많아야 여성 기업이겠죠. 네, 그런 얘기고요. 장애인 기업은 좀 달라요. 그래서 뭐 장애인이 대표자면 당연히 뭐 장애인 기업일 수 있는데 여성 같은 경우는 여성이 몇 퍼센트 이상이다, 직원의 몇 퍼센트 이상이 여성 기업이다 이게 아니라 장애인 기업만 그런 거예요. 장애인 기업 같은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 총수의 30% 이상이 장애인일 경우에 이것은 장애인 기업으로 간주해주고 그 다음에 혜택을 준다 이거죠. 단 소기업은 적용하지 않는데요. 소기업은 뭐예요? 인원이 너무 적겠죠. 30%가 의미가 별로 없겠죠. 보시면 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몇 명이에요? 대체로 10명 미만이잖아요. 50명 미만이잖아요. 그러니까 자, 그리고 실태조사 기본계획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보시면 실태조사는 여성은 2년, 기본계획은 매년 해요. 2-1이죠. 그리고 장애인 기업은 2년, 기본계획은 1년. 그래서 2-1이죠, 이것도. 다시 한번 비교해볼까요? 소기업 다시 넘어가서 소기업은 얼마인지 갑자기 궁금해지는데 소기업은 매 3년마다 내요. 네, 그런 차이. 그래서 여기 왔다 갔다 했을 때 헷갈리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중소기업 청장이 수립한다라고 했는데 대체로 다 중소기업 청장이 합니다. 예. 그리고 뭐 2월, 3월 이거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딱 하나 로직이 있습니다. 여기서 여성 관련해서 여자는 숫자 2를 좋아한다고 제가 맨 아래에다 적어놨어요. 흐리멍텅하게. 왜 그러냐면 이 여성 기업에는 2가 진짜 많이 나와요. 예. 일단 기본적으로 기본 계획은 2월이죠. 그리고 아래 보시면 균형성장촉진위원회입니다. 위원이라고만 써놨네요. 또 타이핑하다 보면 자꾸 날아가요. 예. 죄송해요. 아시겠죠? 제가 일일이 타이핑했다는 거 일부러 넣은 거예요. 실수가 아니에요. 어디서 퍼온 게 아닙니다. 그래서 위원장은 중소기업 청장이 된다. 근데 장애인 기업활동 촉진위원회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 청장이 아니라 중소기업 차장이에요.
유일하게 예. 중소기업 차장이라는 얘기가 여기서 처음 나오고요. 시험 문제에는 차장이랑 청장이랑 바꿔서 많이 냅니다. 소여장에서 특히. 역할 같은 경우는 되게 많아요. 이것도.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차별을 시정해야겠죠. 차별을 시정하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역할은 그냥 넘어가시고요. 중요한 게 무슨 위원회면요. 위원장이 누군지, 누가 위원장이 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위원은 몇 명인지, 그리고 위원의 임기랑 연임 여부는 어떻게 되는지 라는 거죠. 그래서 여성기업의 위원은요 20인 이내고요. 그 다음에 임기는 2년, 2차 연임을 한다는 건데, 그래서 2를 좋아한다 그랬죠 제가. 2가 계속 나와요. 그래서 요런 거 외워주시고, 공통이죠. 요거는 공통인 거고요. 아래에 지원 방식 보시면요, 요건 좀 특이한 게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여성기업이 만든 제품을 공공기관에서는 무조건 사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물론 비율이 100% 아니고 5%랑 3%예요. 그래서 물품이랑 용역 같은 경우에는 5%. 그 다음에 공사, 건물 짓는다 했을 때 3%다. 이 숫자 갖고 장난칠 수 있고요. 이 지원 방식에 관해서 장애인 기업 관련해가지고 끌어당길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알고 보면 여성 기업인데 장애인 기업의 혜택으로 섞어놓고서 틀린 것을 고르시오. 그게 틀린 거겠죠. 그 정도만 보시면 되고요. 장애인 기업 같은 경우에는 2년마다 실태조사를 하고요. 기본 계획은 매년 하는데 3월까지다. 그래서 레이디 퍼스트잖아요. 그래서 여자가 일단 2구, 그 다음에 장애인 기업 3월. 저렇게 외웠어요. 유일하게 하나만 외웠어요. 월은 안 외웁니다, 원래. 네. 그래서 장애인 기업 활동 촉진위원회는 중소기업청에 있습니다. 네. 중소기업청, 소재지가 어디냐? 요거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나중에 맨 뒤에 정리표에 또 있어요. 요거 중소기업청에 속하는 위원회는 어딘지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건 이제 따로 외우시면 돼요. 자, 위원장 얘기했고요. 얘도 위원은 20인 이내이며 임기는 2년인데 얘는 연임이 없어요. 연임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연임에 대한 얘기가 아예 없어요, 법령에. 그럼 연임 안 한다는 거겠죠? 혜택 같은 경우는 뭐 장애인 지원 관련한 부분이겠죠? 그래서 굳이 안 외우셔도 되겠죠. 그리고 중요한 거, 이제 협회 얘기가 나오고요. 지원센터 얘기가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관련해서는요, 협회가 지원센터를 만들어요. 협회는 사단법인이에요. 사람들이 모인 법인에서 돈을 모아가지고 재단법인을 만드는데 이게 바로 이제 지원센터라는 거죠. 그래서 지원센터는 누가 만드냐, 어디서 만드냐, 중소기업 청장이 만든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틀린 거죠. 이 지원센터는 협회에서 만든다. 그래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서 여성기업 종합지원센터를 만들고 장애경제인 쪽에서도 마찬가지다. 자, 여기서 외우실 것은 볼드 처리된 5인 이상의 발기인과 200인 이상의 여성경제인이 동의를 해야 이 기본적으로 설립요건, 창립총회가 설립요건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창립총회랑 설립요건이랑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걸 할 수 있다. 근데 이제 장애인 쪽 보세요. 얘는 500인 이상의 발기인과 100명이죠. 다르죠. 100명의 동의인. 보시면 여성은 전체 인구의 절반이에요. 근데 장애인 같은 경우는 절반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동의인 수가 좀 작은 것 같아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고, 두 번째로는 여자는 일을 좋아하니까. 예. 그래서 200인이다 라고 외운 거고요. 신청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설립 허가할 때 서류를 내야 되는데, 설립 신청서, 설립 서류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들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신청서, 정관, 발기인의 명단, 그리고 뭐 그거에 대한 동의서, 그 다음에 사업계획서, 재산증명서, 창립총회 회의록. 그러니까 이번 여성경제인협회에는 2라고 써놓고서 두 줄로 정리를 해놓은 거고, 그 협회 같은 경우에는 좀 길게 정리를 해놓은 건데 둘 다 같은 얘기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이런 필요한 서류가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협회마다. 근데 그냥 이거 하나로만 가져가세요. 다 못 외우니까. 그래서 어떤 협회든지 필요한 서류는 요 6가지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공부를 하시는 게 낫죠. 물론 다른 협회는 또 다릅니다. 정관이 아니라 이런 부분이. 자, 그리고 종합지원센터. 죄송해요. 넘어가 버렸는데 특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이하게 국공유지를 무상으로 대부해준다. 요게 좀 있는데 요걸 무상이 아니라
유상으로 대부해준다라고 바꿀 수 있어요. 문제에서. 실제로도 그렇게 나오고요. 좀 무상은 특이한 거 아니에요. 공짜로. 그죠? 그래서 무상인지 유상인지 요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죠. 막 바꿔낼 수 있으니까. 여성기업 종합지원센터는 무슨 법인이죠? 라고 했을 때 맞출 수 있어야 돼요. 재단법인이다. 센터는 재단법인, 협회는 사단법인. 여성이랑 장애인 쪽만 해서. 대표가 누군지는 뭐 그닥 중요한 거 아닙니다. 여기서 특징이 있는데 여성종합지원센터는 중소기업 청장이 업무를 위탁할 수 있어요. 자, 보시면요. 중소기업 청장은 한 일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성 관련한 지원 관련한 법 있죠. 여성 지원에 관련한 중소기업에 관련한 법, 우리가 공부하는 거, 거기서 위탁을 다 줘요. 어떤 법이든. 장애인 쪽도 위탁을 주고, 여성 쪽도 위탁을 주고, 창업 쪽도 위탁을 주고, 기술 쪽, 인력 쪽 다 위탁을 줘요. 근데 그거에 대한 협회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선 여성지원센터가 중소기업 청장의 업무를 위탁받는 거죠. 그래서 얕게 공부를 하면요. 중소기업 그 여성 관련 업무에 대해서 중소기업 청장이 뭐 한다도 있고 그거에 대해서 시행령으로 법이 기본적으로 중소기업 청장이 한다는데 시행령으로 위탁을 해서 종합지원센터가 한다라고 했을 때 보기가 1, 2, 3, 4, 5 중에 똑같은 업무인데 하나는 중소기업 청장이 하고 하나는 여기 이제 종합지원센터가 한다고 쳐요. 그러면 1번이랑 2번이랑 그게 있으면 둘 중에 하나는 틀린 거네 이러고 찍으면 안 된다는 거죠. 위탁받아서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로직으로 들어가면 틀릴 수 있으니까 주의하시고요. 아까 유사명칭에 대한 과태료를 말씀을 드렸는데 과태료는 다 외우셔야 된다 그랬죠. 소상공인만 특이하게 얼마였죠? 1,000만 원. 네. 나머지 대체로 100만 원이에요. 유사명칭은. 근데 딱 하나 장애인 명의 도용 시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장애인 명의 도용 시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하잖아요. 이거는 장애 경제인 협회라던가 장애인 종합지원센터에 대한 유사명칭을 쓰는 게 아니라 그 장애인 명의를 도용하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장애인 주차권 있잖아요. 그런 거 주차권이라던가 주차하는데 주차하면 안 되는데 그거 이제 딱 표시해놓고서 복사지 갖다 표시해놓고서 이제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는 좀 다른 거니까. 그래서 뭐 이건 자동차 얘기지만 회사 설립할 때 장애인이 아닌 사람이 이제 장애인 명의를 도용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3년 이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외우셔야 되고요. 장애인 기업 종합지원센터에서도 이제 뭐 국공유지를 무상으로 대부해준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무상 대부 받고서 뭔가 해야겠죠. 그걸 2년 안에 해야 된다는 건데 아까 전에 저희가 막 공장 설립 절차의 간소화 이래가지고 1년 안에는 3년 안에 첫 삽을 떠야 되고 1년 동안 쉬지 말아야 되고 4년 안에 완공해야 되고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거랑 헷갈리시면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장애인 기업까지 끝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가 이제 조금 힘들어지죠. 그래서 인력, 기술, 지능, 벤처. 그래서 죽죠. 여기부터가 진짜 사람들 법령 포기하게 만드는 곳이거든요. 대체로 보면 슬슬. 왜냐하면 여성이랑 장애 같은 경우는 한눈에 딱 보여지는데요. 인력 같은 경우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요. 그래서 보시면 목적을 일단 기본적으로 볼게요. 인력지원특별법의 목적. 그냥 인력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인력법의 목적. 첫 번째, 인식 개선. 두 번째, 인력 수급 원활화. 세 번째, 인력 구조 고도화. 이게 목적이에요. 자, 그러면 법령에서도 세 가지로 구분이 되겠죠? 인식을 어떻게 개선할 건지에 대해서 막 써놔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인력을 어떻게 많이 땡길지, 퀀티티를 어떻게 올릴지를 막 얘기를 해요. 혜택으로. 그 다음에 퀄리티, 인력에 대한 이제 질을 어떻게 높일지를 막 얘기를 해요. 그럼 막 헷갈리는 거죠, 사람들이. 뭐가 뭔지. 그래서 여기서부터 슬슬 포기하는데, 좀 정리를 해왔습니다. 첫 번째, 기본 계획. 그래서 이건 몇 년마다 하냐? 5년마다 수립한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특이해요. 인력이랑 기술은요, 기본 계획이 있고 시행 계획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5년짜리 큰 틀을 짜고요, 매년 시행 계획을 짜요. 그래서, 또 뒤에 정리표에서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얘는 좀 특이해요. 두 가지는. 5, 1이에요. 계획이 두 개예요. 자,
중소기업 인력 지원 협의회에 관한 얘기고요. 요거는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읽어보시면 되는데 뭐 누가 세우느냐, 누구랑 세울 때 협의를 하느냐 요 정도가 나올 수 있는 건데 그냥 협의회 치고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죠.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서 넘어가고요. 업무 같은 경우는 저는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넘어갈게요. 자, 첫 번째 인력 수급 원활화를 위한 지원이 있는데 12가지 방법으로 지원을 해줘요. 이거는 인력 수급 원활하죠. 뭐죠? 양이죠, 양. 인력을 얼마나 많이 땡길지. 그래서 한번 큰 틀로 넘어가서 볼게요. 그래서 앞에는 8가지 써있죠. 그죠? 가로치고 뒤에 넘어갈게요. 한 판에 넘겨서 자, 9, 10, 11, 12까지 딱 있죠. 그 아래에 보시면 근로자의 질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이제 또 인력 구조 고도화, 재직자 훈련 강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인력의 질을 높인다. 그래서 뭐 인력 구조 고도화 사업, 중소기업 공동 교육 훈련 시설, 그다음에 고용 창출 사업, 국제 협력 증진 뭐 이렇게 나뉘는 거죠. 마지막 인력 유입을 위한 환경의 조성. 그러니까 이건 뭐냐?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을 향상시키는 거죠. 그래서 위에서 말한 목적 3가지에 부합되게끔 법령을 정리를 해놨어요. 네, 법제처에 들어가서 보면 뭔 말인지 잘 몰라요.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줄여놓은 거고요. 다시 9페이지로 넘어가서 그 근로자의 양을 어떻게 올릴 것인지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 산학 협력을 해서 뭐 올린다, 블라블라. 두 번째, 인력 채용 연계 사업을 해서 뭐 땡긴다. 세 번째, 산학 연계 인력 양성 사업 막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다 필요 없고요. 산학연 협력 요거 이제 산업군이랑 학교랑 협력한다. 첫 번째 가져가시고요. 그래서 여기서 1번부터 6번까지에 대해서는 외우기가 쉽지 않겠죠? 그냥 큰 틀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냐? 예제를 한번 예를 들어 드릴게요. 인력지원특별법에 대해서 문제를 냅니다. 인력수급 원활화를 위한 지원 계획으로 지원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이래놓고서 1번부터 12번까지 중에서 4가지 골라놓고요. 고도화 재직자 및 훈련 강화 그러니까 질 관련해가지고 공동교육훈련시설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하나 집어넣으면 그거 집어내라는 거죠. 그 아래에 있는 내용을 보라는 게 아니라 제목을 보라 이거예요. 왜 1에서 10위까지 써냈냐면 이 12개 중에 4개를 뽑아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산학협력을 한다. 2번 인력채용 연계사업을 하는데 요거는 중요합니다. 요건 중요해요. 중소기업 청장이 정하는 거에서 중요한 게 아니라 이 1, 2, 3, 4 자, 그래서 미취업자 대상으로 순위에 따라서 선발 교육 시키고서 돈까지 준대요. 근데 여기서 문제를 어떻게 내느냐? 요거 하나만 갖고 문제를 냅니다. 그래서 수당은 주지 않는다. 수당은 주지 않는다라고 바꿔내거나 이 1, 2, 3, 4순위 있지 않습니까? 요걸 바꿔서 내요. 그래서 1순위는요. 젊은 친구들, 2순위는 제대한 애들 혹은 제대할 애들, 세 번째는 이제 고령자. 그래서 이 순서를 바꿔서 냅니다. 그래서 이 인력채용 연계사업은요, 기본적으로 이제 젊은 친구들 대상으로 하는 거죠. 청년 예스 프로젝트랑 좀 비슷한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청년들의 뭐 취업을 위해 연수까지 지원해주고 뭐 그런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가 관련이 돼 있는 거죠. 자, 그래서 4번, 3번 넘어갈게요. 그래서 그냥 산학 연계 인력 양성 사업인데, 이제 뭐 그냥 그런 내용이 있다라는 거고 문제는 나올 수 있으니까 제목만 외우시고요. 네 번째, 중소기업 체험을 하게 해준다. 그 뭐 굳이 내용을 볼 필요 없잖아요. 내용 안에 그러니까 이런 소제목 안에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법령에 되게 짜잘짜잘하게. 그 공부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오질 않으니까. 잘. 그리고 5번째, 청년 실업자의 중소기업에 대한 취업을 지원해 준다. 근데 이건 특이한 게 있습니다. 노동부 장관이 여기서 처음 얘기가 나오죠. 이제. 그래서 중소기업 청장만이 하는 게 아니라 노동부 장관이 같이 한다. 요걸 가지고 노동부 장관을 빼버려요. 그럼 틀리겠죠? 혹은 중소기업 청장을 빼버려요. 틀리겠죠? 예. 이런 거 하나. 그리고 5번은 아까 전에 인력채용 연계사업에서 1순위 15세에서 29세랑 좀 비슷하죠? 예. 비슷해요. 그런 거 하나 추가로 있고요. 그리고 이제 6번 외국 전문 인력 안정적 활용.
요거 관련해서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한다 막 내용 나와 있는데 생략했고요. 7번 전문 연구 산업 기능 요원을 이제 협의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그런 게 있습니다. 예, 굳이 죄송해요 이거 너무 줄여놓느라 별로 중요한 내용이 아니어서. 8번 교원이랑 연구원의 겸직을 허용을 해준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원래 겸업이 안 되거든요. 네, 겸업을 해준다라는 건데 요거 자체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보기 12가지 중에 4가지로 나올 수도 있는 거지만 요거 자체로도 나오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6개월 이상 휴직할 경우에 대체제를 구할 수 있음 1번, 2번 휴직 기간은 3년 이내이면 3년 더 연장을 할 수 있음 요거. 그래서 휴직 기간은 2년이다. 이렇게도 나올 수 있고요. 연장은 못한다 라고도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휴직 기간 3년 중에 그 6개월에 대해서 연수 기간이 있을 텐데 그 연수 기간을 포함하지 않는다. 이러면 틀린 거죠. 포함한다 이러면 틀린 거거든요. 3년 플러스 6개월이에요. 그래서 2년 4개월 플러스 2년 6개월 더하기 6개월이 아니라 3년 더하기 6개월인 거예요. 그래서 연수도 6개월 하는데 적응 기간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제외하고 3년이라는 거고요. 이 숫자 외우셔야 돼요. 숫자. 자, 그 다음에 기업부설 연구소를 설립할 때 특혜를 준다. 그 다음에 전역 예정자의 중소기업 현장 연수를 할 때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은 체험 사업이랑 비슷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전역 예정자 관련된 거고요. 그래서 현장 연수할 때 돈을 준다 이거죠. 또 이것도 유급 무급 바꿔서 낼 수 있으니까 구분을 하셔야죠. 그 다음에 11번 같은 경우에는 그냥 넘어가시고요. 중소기업 청장 이런 거 지원해준다. 이런 거고. 12번은 또 중요합니다. 이것도. 연수업체의 인증이나 인증 취소에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인력 같은 경우를 양성하고 연수시켜주는데 그 연수업체를 지정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지정받은 연수업체는 그것도 다 혜택이거든요. 그러니까 인증을 받으면 기본적으로 유효기간이 3년이고요. 그 인증 받았다라고 표시를 할 수 있다라는 게 나오고요. 이 인증 유효기간 갖고 장난을 칠 수 있고 표시할 수 있다 없다 갖고 장난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취소사유 A, B, C, D, E, F 있는데 A 첫 번째 거는 그냥 이건 무조건 취소고요. 그 다음 거는 이제 중단을 할 수 있거나 아니면 뭐 취소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1번은 그냥 무조건 취소고 2번 B부터 F까지는 그냥 상황 봐서 취소한다 뭐 이런 얘기예요. 뭐 폐업하거나 1년 이상 뭐 아무것도 안 했을 때 아니면 그 기본적인 인증 요건에 적합하지 않았을 때 뭐 취소하는 거고 취소할 때는 이제 3년 취소 받고 나서 그 다음부터 3년이 지나야 다시 연수업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전에 안 된다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취소됐을 경우에 취소에 대한 사유라던가 이런 것들은 이제 홈페이지에 올려가지고 공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기름 같은 경우에 기름 갖고 장난치면 그 주유소 요즘에 인터넷에 다 올라오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가지고 인증 받는 거에 대한 사기를 또 막지 않게. 그 다음에 이제 질에 관련된 얘기죠. 인력 구조 고도화. 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인력 구조 고도화 사업 옆에 그냥 1이라고 쓰시면 될 것 같아요. 크게 1 쓰고 그 아래 공동교육훈련시설 2 쓰고 고용 창출 사업의 지원 3 쓰고 국제협력 추진 증진 이거 4 쓰세요. 그냥. 예. 근데 사실 더 있어요. 더 있는데 그나마 시험에 나오는 것들만 뽑아낸 겁니다. 그래서 양이 이렇게 준 거죠. 그래서 계획 수립은 누가 하느냐, 그 다음에 그 내용은 뭐가 있느냐, 못 외웁니다. 지원 요건은 좀 나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력 구조 고도화 사업에서 이제 중소기업이 20개 이상 참여를 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그냥 질 관련해서 얘기가 나올 때 중소기업이 20개가 아니라 30개나 40개다 혹은 10개다라고 했을 때 그걸 뽑아내시면 되는데 비교적 출제 비율이 좀 높지 않아요. 여기서. 출제 비율이 제일 높은 것은 2번이에요. 중소기업 공동교육훈련시설이고요. 이것은 이제 중소기업 청장이 지정을 하고서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라고 하는데 이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정 요건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노동부 장관이 주로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공동교육훈련시설은 지정 대상이 있고요. 지정 요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정 요건을 갖춘 지정 대상이어야만 지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지정 대상은 단체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지정 요건은 단체가 갖추어야 할 요건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한 대학이라던가 중소기업 관련 기관이라던가 이런 애들을 시설로 지정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시설들이 연간 교육 인원이 2,000명이 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이제 노동부 장관이 고시를 한다. 뭐 시설이랑 교원은 당연히 갖추어야겠죠. 뭐 이런 얘기를 나오는 거죠. 그래서 공동교육훈련시설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했을 때 이 안에서 몇 가지를 바꿔서 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근로자의 질 관련한 부분에서는요. 이 두 번째 거 공동교육훈련시설만 보고 넘어갈게요. 더 공부하면 좋긴 한데 뭐 효율이 떨어지니까. 그 다음에 고용창출 사업에 대한 지원 이거 별로 외울 게 없죠. 그죠? 넘어가면 되고요. 이 4번 같은 경우에 제가 로직을 갖고 가기라고 써놓고 다 적어놨는데요. 보시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업무잖아요. 어떻게 일종의 업무. 외우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업무에 대해서 어떻게 풀 것인가 아니면 이런 것들은 어떻게 풀 것인가를 얘기를 할 때 기본적으로 국제협력 증진은 뭐죠? 외국 관련한 얘기겠죠? 그래서 2번 외국, 3번 외국, 4번 박람회, 5번 이제 뭐 정보의 교류, 뭐 이래서 6번 뭐 국제협력에 위해 필요한 사업 이런 것들 다 국제 관련한 얘기잖아요, 대체로. 그래서 물론 보시면요, 1번 같은 거 보세요. 1번은 국제인지 아닌지 얘기가 안 나오죠. 그리고 4번도 엄밀히 따지면 국제 얘기는 안 나오죠. 5번 같은 경우는 국제 얘기가 안 나와요. 근데 대체로 느낌이 좀 국제적인 이런 거. 그래서 한번 읽다 보면요, 이건 좀 다른 얘기를 하는 것 같아 라는 걸 찍어내시라는 거죠. 다 외울 수 없으니까. 그게 로직을 갖고 간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4번을 외워라 라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준 거니까 요거에서 보고 이제 이러한 로직으로 그냥 공부를 하셔라 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중소기업 관련 법령은 다독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객관식이잖아요. 주관식이 아니라. 그래서 이거 뭔가 이상해. 문제 풀다 보면 뭔가 1, 2, 3, 4, 5번 중에 4번이 좀 이상한 것 같아. 그럼 그거 찍어내면 그게 답이에요. 대체로. 몇 번 다독을 했을 경우에. 그러니까 다독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하지만 다독할 시간이 없으면 서브노트를 외우는 게 제일 좋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인식 개선에 관련한 건데요. 대체로 보면 이게 가장 큰 틀이에요. 인식 개선에 관련해서 근로자의 양이라던가 근로자의 질을 높인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이 인력지원 특별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그 인식을 개선하는 거죠. 중소기업에 취업하고 싶은 사람 별로 없잖아요. 요즘 어린애들은 저는 그런 거 안 따지고 돈만 많이 주면 하겠는데, 예.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해서 총 11가지로 나와 있어요. 1번부터 쭉쭉쭉쭉 내려가서 11번까지 있죠. 근데 10번, 11번 같은 경우는 엄밀히 따지면 뭐 그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아닙니다. 자, 일단은 1번 먼저 볼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중에 4개 뽑아가지고 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앞에 있던 양이라던가 이런 거에서 한 문제 섞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다 넣어놓은 거예요. 협동화 사업의 지원 우대. 협동화 사업의 지원 우대. 그다음에 두 번째, 이게 내용이 없는 건요, 법령에서 내용이 없는 게 아니라 별로 시험에 안 나오니까 제가 빼놓은 거예요. 두 번째, 공동복지시설의 지원. 이렇게 해가지고,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어떤 시설들을 지원을 해주느냐. 그래서 숙박시설, 보육시설, 복지시설. 이 3가지가 포함이 된다라는 거고요. 나머지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3가지를 외우셔야 되고요. 세 번째, 문화생활의 지원, 그리고 문화생활의 지원인데, 요거는 이제 중소기업에서 5년 이상 근무한 대상을 상대로 이제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외우실게요. 이 인력 관련한 거에서 숫자, 첫 번째. 숫자랑요, 여기서 이제 되게 1번부터 9번까지 쫙 보시면 다 중소기업 얘기고요. 경력 얘기가 막 나오는데, 어떤 거는요, 중소기업에서 일을 했는지 여부를 따지고요. 어떤 기업은 한 중소기업에서만 일을 했는지를 따지고요. 어떤 거는 한 분야에서 일을 했는지를 따져요. 그런 걸 좀 로직을 달게 가져가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기본적으로는요, 문화생활 지원을 할 때는 그냥 중소기업에서 5년 넘게 근무하면 상관없어요. 제조업 갔다가 지식기반 서비스 갔다가 상관없다는 거죠. 자, 4번. 중소기업 인식 개선 사업과 우수 사례를 보급을 하는 건데, 1, 2, 3, 4인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우수한 혁신 기술을 보유한 얘네들을 이제 우수 사례를 뽑아내가지고 이걸 이제 뭐 뉴스를 신다던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알려주겠다 이러는 거고 이렇게 뽑힌 애들은 혜택을 주겠죠. 그 아래 혜택을 써놨어요. 그래서 이 4번과 4-1번은 비록 출제 비율이 그렇게 높진 않지만 외우시라는 거죠. 요 정도는 하나 외워두시고요. 굳이 혜택 다 안 읽어드려도 되겠죠. 그냥 뭐 소요 경비 지원해주고 그다음에 뭐 이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혜택 줄 때는 뭐 추천을 받거나 뭐 이런 건데 뭐 읽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근로 시간을 단축을 해가지고 인식을 개선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1, 2, 3번을 읽어보시면 돼요. 그냥. 그래서 정부는 이를 촉진하기 위해 지원 활동을 제공할 수 있다. 라고 할 수 있고요. 이걸 이제 중소기업 청장이라고 바꿀 수 있는데 굳이 이런 것까지 외울 수 없잖아요, 저희가. 그렇죠? 그래서 둘 다 사실 틀린 말도 아니고 왜냐면 중소기업 청장이 구체적으로 하는 거고 정부는 큰 틀에서 지원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방법으로 정부는 경영 상담이라던가 지도 활동도 해주고 생산성 향상을 위한 설비 투자 지원까지 해준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혜택을 되게 줄여놓은 건데 이거 말고도 혜택이 더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그냥 이 파트에서 중소기업 청장은 구체적으로 이제 주 40시간 이하의 근로시간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중소기업을 혜택을 준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주 40시간을 바꿀 수 있겠죠. 그거. 그다음에 뭐 6번 근로기업의 중소기업 근로자 간의 성과 공유를 촉진한다. 근데 이건 뭐냐면 회사 A가 있는데 A 안에 속하는 을이라는 이제 사람이 있어요. 중소기업자. 근데 걔가 성과를 냈으면 A라는 기업이 가져가는 게 아니라 인센티브제처럼 뭐 대우를 해줘야 된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그냥. 그래야 인식이 높아지니까. 뭐라 그러죠? 인식이 좋아지니까. 그 다음에 7번. 요거는 좀 중요하죠. 이때부터 이제 근로자의 창업 및 연수 지원을 해주고요. 8번. 우수 근로자에 대한 지원도 해주고요. 9번. 오래 근무한 사람에 대해서도 지원을 해줍니다. 7번 같은 경우에는요, 동일 분야에서 하는 거예요. 동일 분야에서. 그래서 분야가 달라진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생산 업무에서 15년.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제조업 갔다가 제조업 8년. 그 다음에, 지식기반 서비스업 10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같은 분야에서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 숫자를 바꿔서 낼 수 있으니까 이것도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예제를 한번 만들게요. 근로자의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근로자의 창업 및 연수를 지원할 수 있는데 그것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1번. 창업 지원을 해주는 근로자의 범위는 동일 분야에서 인정하지 않는다. 다른 분야에도 상관없다. 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고요. 너무 쉽겠죠, 그럼? 생산 업무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국가기술 자격을 갖추고 7년 이상 종사한 사람, 명장으로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기능대 입상자로서 10년 이상의 경력이 있으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창업 지원을 뭐 해준다 라고 했을 때 이거 다 틀린 거 아니에요. 근데 헷갈리잖아요. 외우셔야 된다는 거죠, 숫자를. 그 다음에 이제 아래 8번은 우수 근로자에 대한 지원인데요. 이것은 동일 기업이에요. 위에는 동일 분야였죠? 이건 동일 기업이에요. 그래서 10년 이상 장기 근속한 사람 대상으로 연수를 보내주는 거죠. 연수를. 그리고 증표도 교부해줘요. 너 열심히 일했으니까 증표 교부해줄게. 그럼 이거 증표 갖고 어디다 써요? 공공시설 이용할 때 그냥 우대 혜택이 있는 거예요. 장기 재직 직원은 그냥 단순하게 중소기업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혜택으로 집 줘요. 85제곱미터 안 되는 집. 근데 그래서 공공건설 임대주택, 지방공사가 건설한 주택, 국민임대주택, 민영주택 뭐 이런 건물을 준다. 그래서 푸르지오 준다 그러면 틀린 거죠. 그래서 단 5년 이내에 권리를 양도시키는 것은 안 된.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권리를 받았어요. 집을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그걸 양도해요. 팔아먹어요. 그럼 안 되는 거죠. 5년 안에는. 5년은 갖고 있어야 돼요. 단 아들한테 상속 주거나 저당 잡혀가지고 뺏기는 건 괜찮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런 건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자, 10번. 정부는 금융 및 세제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냥 할 수 있다. 이게 땡이에요. 그리고 소기업에 대한 우대. 그냥 여기서는 소기업을 더 우대해준다라는 부분을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외울 건 따로 없습니다. 뭐 2번 같은 경우에 제조업만 대상으로 한다. 뭐 이런 거 특별한 거 좀 있는데 별로 많이 안 나오고요. 이제 기술혁신 촉진법인데요. 이것도 되게 복잡하죠. 페이지 수 한번 볼게요. 12, 13. 이거밖에 안 되네요. 되게 정리를 짧게 했군요, 제가. 네. 한 면으로 정리를 했고요. 촉진계획과 지원계획, 최상단에 있는 거 있죠, 왼쪽에? 요거 몇 년에 하는지는 당연히 외우셔야 되는 거고, 특별하게 뭐 얘기할 게 있다면 뭐 중소기업 청장이 수립하냐, 행정기관장들이 수립하냐, 뭐 이런 건데, 기본적으로 큰 틀은 중소기업 청장이 수립을 하면요. 그 아래에서 행정기관장들이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을 한다. 왜? 인력이랑 기술은 5년 1년, 5년 1년이라 그랬죠? 아까 전에. 그렇죠? 자, 중소기업 기술혁신추진위원회. 제가 이런 단체들은 박스 처리를 해놨습니다. 전문기관 박스 처리했죠? 그 아래 보시면 기술혁신지원단 박스 처리했죠?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이 기술 관련한 애들은 이제 요거가 기본적으로 3개가 있고, 오른쪽에 보시면요. 오른쪽 중단에 보시면요.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 연구회, 소그룹 이렇게 있죠. 그럼 총 몇 개죠? 6개죠? 네. 6개를 다 외우셔야 돼요. 각각. 왜? 6개끼리 섞어서 내면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어려워요. 그죠? 미치죠? 기본적으로 위원회는요. 위원장이 있고요. 위원이 있고요. 간사는 있을 때도 없고 없을 때도 있는데 대체로 있고요. 일단 위원회는요. 위원장이 누군지. 자, 중소기업 청장이냐 차장이냐. 여기는 뭐예요? 민간위원 중에 호선한다고 했죠. 특별하죠. 위원은 몇 명이냐. 아까 전에 보세요. 여성장애인 쪽 관련해서 20명 이하였죠. 얘네는 20인이나 30인 이내래요. 다르죠. 임기랑 연임 가능 여부에 관해서도 다 다르죠. 그러니까 요거끼리 비교를 많이 하니까요. 위원회는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자, 간사는 그냥 위원회에서 뭔가 이해상충이 생겼을 때 간사가 대리 업무를 맡아요. 대체로. 네. 간사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판단을 하는 거니까. 그냥 그렇다라고만 아시면 돼요. 그리고 그 아래에 흐린 글씨로 회의 개최 7일 전에 위원회에 통제해야 한다는데, 아까 전에 어디서 막 열흘 전에 통제해야 된다고 본 적 있지 않나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 대체로 다 7일인데 열흘인 거를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변경 신청 대체로 7일인데 상담회사만 15일이었죠. 그런 거 외우셔야죠. 그리고 모든 위원회의 회의는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입니다. 중소기업 기술진흥 전문기관 지식경제부 장관이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인력지원특별법에서는요, 노동부 장관이 나오고요. 기술혁신촉진법에서는 지식경제부 장관이 나와요. 그래서 만약에 문제에서 기술혁신촉진법 관련 얘기를 막 하다가 노동부 장관 얘기가 나오면 그건 그냥 틀린 거예요. 그런 로직 가져가셔야겠죠. 그건 되게 쉽게 내는 거고요. 중소기업 기술진흥 전문기관이 될 수 있는 것들이 1번부터 6번까지입니다. 그래서 이거 아닌 애들이 가끔 나와요. 그래서 이 진흥 전문기관이 될 수 없는 것을 고르시오 이래놓고서요. 사립연구기관을 집어넣습니다. 보세요. 1번 연구기관이죠. 2번 연구기관이에요. 맨 오른쪽 보세요. 맨 끝에 3번 연구기관이에요. 연구기관 막 넣으면 헷갈리잖아요. 근데 국공립 아니면 특정 연구기관,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는 좀 생략할게요. 그래서 나라에서 지었거나 특정한 연구기관이 아니고서 사립연구기관은요, 안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대체로 사립을 많이 집어넣어요. 4번 중진공 될 수 있고요. 신보
기보신보 뭐 이런 애들 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 외우셔야 돼요. 그러면 6번 같은 경우는 문제에 나올까요? 안 나와요, 사실은. 보면 이런 거에 될 수 있는 기간, 그 밖에 중소기업 청장이 정하는 혹은 누구누구가 정하는 적정한 요건을 갖춘 애들은 된다. 뭐 이런 거 있는데 무슨 모든 법령에 다 있어요. 모든 법령에 다 있어요. 그래서 1번부터 여러분들이 외울 건 5번까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지능 전문기관이 하는 사업 내용에 대해서 1번부터 4번까지 써놨고요. 업무는 외우기 어렵죠. 외우기 어려운데 이 사업 내용, 업무 내용 4번이 제일 중요해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기술 통계를 작성한다고 했습니다. 기술 통계의 내용은요, 그냥 통계내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어떠하다. 그 내용 자체가 중요해서 그냥 넣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실태를 파악해가지고 평균을 내는 거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 중소기업 기술 통계는 누가 한다라고 했을 때 누가 하죠? 기술진흥 전문기관장이 하는 거죠. 그래서 중소기업 기술진흥 전문기관에서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중소기업 기술 전문기관이라고만 할게요. 저 지금 말이 헷갈려요, 이거. 전문기관은 기술 통계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화살표 찍 그어가지고요. 얘가 요거 한다라고 하세요. 그래서 기술 통계를 가끔 지원단이 한다라고 쓸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찾아내시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기술혁신 지원단 얘기를 하겠습니다. 구성, 업무 못 외워요. 구성 되게 많아요. 단장이 3급 공무원이래요. 이걸 4급 공무원으로 쓰거나 6급 공무원으로 쓰면 맞출 수 있을까요? 저는 못 맞춰요. 그래서 단장을 포함해서 총 6인이다 라는 거 하나 외우시면 되고요. 중요한 건 단장을 포함한다는 거예요. 단장을 포함하지 않고 총 6인이다 막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단장으로 뽑힌 사람은 1년간의 겸직을 허용한다. 겸직 2년인가요? 1년인가요? 물어볼 수 있죠. 업무는요, 되게 많은데요. 제가 두 줄로 줄여놨죠. 그래서, 기술혁신 지원 계획에 관한 조사와 개선에 관한 업무를 하고, 그 다음에 주 업무는 사전검토. 이게 뭐냐면요. 뭐뭐뭐뭐를 사전검토한다. 뭐뭐뭐를 사전검토한다. 이게 되게 많아요. 다 사전검토 얘기만 나와요, 얘네들은. 그래서 만약에 뒤에 사전검토가 없다. 그러면 그거를 일단 기본적으로 체크를 해 놓으셔야겠죠. 다 외울 수 없으니까 이런 로직을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법령 규제를 사셨거나 아니면 법제처에 가셔서 볼 여유가 있다면 한번 같이 비교하면서 보세요. 기본적으로 이것만 가지고 공부하시면요. 이거를 시험장에 들고 들어갈 정도로 외우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이걸 다 외우지 않는 이상은 한번 전체적으로 읽어보고 공부한 다음에 이걸 읽는 게 효율성이 훨씬 좋거든요. 이거 10번, 20번 읽는 것보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큰 책, 두꺼운 책 있죠? 300~400페이지 되는 것들 그런 거 읽으시면 좋아요. 기술혁신 촉진 지원 사업 10가지가 있어요. 10가지가. 보면 왼쪽 하단에 1, 2, 3, 4, 5, 6, 7 끊고서 90 이렇게 있죠. 기술혁신 촉진 지원 사업이요. 총 10개인데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오른쪽 상단에 있는 해외 규격 획득이랑 품질 향상 지원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는 하위 항목으로서 나오는 건 이 두 가지가 거의 유일합니다. 그래서 1번 혁신에 관한 지원 계획 이런 거에 대해서 문제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이거 하나만 가지고. 하지만 해외 규격이라던가 품질 향상 같은 경우에는 이거 하나만 가지고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예제 1번. 기술혁신 촉진 지원 사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1, 2, 3, 4, 5, 6, 7, 8, 9, 10 중에 4가지 뽑아놓고서 쭉쭉쭉 앞에 보시면 인력이라던가 그런 거에 관련해가지고 하나 넣어놓으면 맞출 수 있죠. 레벨 1짜리 문제. 자, 그래서 요거 왼쪽은 읽어보시고 그냥 이거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품질 향상 지원에 관련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품질 인증 업무 수행 기관에 장에게 신청을 한다. 그냥 읽어보시면 되는 거고, 인증 마크가 3년간 유효하다. 3년 외우셔야 돼요. 네. 대체로 보면요, 그 인증 받으면 대체로 3년이에요. 인증 받거나 뭐 허락 받거나 이런 거 다 3년 동안 걸어놓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게 나올 수 있고,
그 아래 인증비는 중소기업 청장이 징수한다. 요거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의외로. 보면요. 마치 중소기업 청장이라던가 나라에서 다 지원을 해줄 것 같은데 이 인증비, 그러니까 나 품질 줬어라고 인증을 하고 싶어요. A라는 중소기업이. 그러면 신청할 때 지 돈으로 인증 신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라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소기업 청장이 내주는 게 아니라 징수한다. 그래서 인증신사면 뭐냐면요. 인증신사 신청을 하면요. 출장을 오겠죠. 그럼 출장 온 사람에 대한 그 돈을 내가 기업에서 내는 거예요. 네. 품질 인증 수행 기관의 요청. 이건 뭐냐면 품질 인증해주는 수행 기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것도 혜택이죠. 나라 돈 받아먹는 게 쉬우니까. 이런 위험한 발언을. 예. 그래서 이런 건 어떤 애들이 할 수 있느냐? 그래서 뭐 전문 인력이랑 전담 조직을 갖춘 애들이 할 수 있다. 전문 인력은 아까 뭐예요? 아까 봤었죠? 막 그런 것들. 그런 전문 인력 외우셔야 된다 그랬죠? 예. 자, 전문 인력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할 텐데 전문 인력이 별표 2거든요. 근데요. 이 법령 10개 중에서 전문 인력을 정의하는 게 조금씩 다 달라요. 근데 그냥 하나만 갖고 가세요. 다 못 외우니까. 시험에 잘 나오지 않고. 그래서 전문 인력은 제가 앞에 정의해 놓은 거 그거 하나만 외우시고요. 조금 다를 수 있지만 그것만 가져가세요. 그냥.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전문 인력을 갖춘 그리고 전담 조직을 갖춘 애들이 요청을 한다라는 거고 이 품질 인증에 대한 기준은요. 불량률이 100만 분의 1천 이하다. 요거를 바꿔서 낼 수 있죠. 100만 분의 100 뭐 이렇게 1000만 분의 100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래 품질 인증 비용 얘기는요. 아까 전에 위에서 얘기했던 거 다시 이제 한번 써놓은 거거든요. 워낙에 많이 나오니까. 그리고 이제 품질 향상 사업 수행 기간은 이런 애들이 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품질 인증 수행 기간이 보면 같은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 기술 보증 기금, 뭐 중진공, 특정 연구 기관 요런 애들이 전문 인력과 전담 조직을 갖추었을 때 품질 인증을 할 수 있는 요런 애들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편합니다. 예. 복잡하게 막 이건 저거고 저건 이거고 막 가져가실 필요 없어요. 그 아래 8-2 해외 규격 획득인데요. 요거는 품질 인증보다는 조금 덜 중요해요. 덜 중요한데 뭐가 나오냐? 전문 인력이 몇 명이냐? 그리고 2년 내 5건 이상의 실적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해외 규격 획득에 관해서 이제 업무 수행 기관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자격을 갖춘 아래의 5가지 단체가 해외 규격 획득 상담 수행 기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업무는 뭐가 있겠어요? 해외 관련한 업무들이 막 있겠죠? 못 외우겠죠? 그래서 적지 않았습니다. 그 아래 박스로 여기서 중요한 거 진흥원은 재단법인이다. 업무는 패스. 연구회는 회원 3인 이상, 자총 1억 이상, 3년 미만의 존속기간을 갖출 것. 대체로 보면 존속기간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이 연구회라는 애들은요. 돈만 축내나 봐요. 그래가지고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나라 입장에선 좋은 게 아니죠. 그래서 미만의 존속기간. 그러니까 존속기간이 오래되지 않아야 된다. 이 미만을요. 가끔 이상으로 바꿔서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면 잘 못 맞추겠죠. 숫자 같은 경우는 잘 외우는데 미만인지 이상인지를 조금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소그룹. 이건 워낙 쓸 게 없어가지고요. 시험에도 거의 안 나오고 있다라고만 알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기술 관련한 법에서는 6가지의 단체를 외워라 라는 거죠. 이거 이름은 정확히 못 외워요, 여러분. 중소기업 기술진흥 전문기관, 기술혁신지원단 못 외워요. 그냥 전문기관, 위원회, 지원단, 진흥원, 연구회, 소그룹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기술료.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기술료. 기술료는 중소기업 청장이 징수를 합니다. 기술료는 나라에서 기술을 업그레이드 하라고 투자해주는 돈이에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업그레이드가 돼서 돈을 막 뽑았어요. 그럼 다시 갚아야 돼요. 안 갚는 돈이 아니에요. 근데 몇 퍼센트를 갚아야 돼요? 50%를 갚아야 돼요. 51% 아니고 50% 범위 내면 50% 이하라는 거죠. 그리고 분납도 가능해요. 5년 동안. 여기서
면제 사유랑 감액 사유가 있어요. 면제 사유는요, 기술료를 받아서 업그레이드를 했어요. 특허를 신청을 했어요. 특허는 권리고 돈이죠. 근데 그 돈이 나한테 없어. 뺏겼어. 아니면 다른 데 갔어. 산학연에서 산업학교 연구소에서 같이 공동으로 했는데 나는 연구소인데 학교가 가져갔어. 그러면 난 뭐예요? 난 특허권이 없잖아요. 그러면 기술료를 안 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그래서 지적 재산권의 귀속 여부에 따라서 면제가 가능하다. 나한테 없으면 돈 안 내도 된다는 얘기고요. 애초에 기술료를 받고서 이 기술을 업그레이드하는 목적 자체가 특허권을 내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인력을 양성하거나 연구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애초에 그 시작이었다면, 그게 목적이 그 시작이었다면 면제 사유가 되는 거죠. 기술료 안 갚아도 돼요. 망했어요. 그럼 안 갚아도 되겠죠? 세 번째. 자, 감액 사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50%인데 할인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시에 납부할 때. 그래서 찔끔찔끔 5년 동안 납부하는 게 아니라 한 방에 다 내버려요. 그럼 감액해줘요. 그러겠죠? 이자율 때문에라도 해주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 무조건 갚겠다라는 증권을 발행하는 거죠. 보증증권을 발행을 하면 감액해주는 거죠. 확실히 받을 수 있으니까. 세 번째, 조기 상환할 때. 그러니까 좀 일찍 돈을 내는 거죠. 그래서 1번이랑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일시에 납부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조기 상환하는 건데, 그렇죠. 찔끔찔끔 낼 거 조기 상환하는 건데, 이 세 번째 말하는 건 그냥 더 일찍 갚는다는 거예요. 네 번째, 이거는 되게 애매한데요. 그 외에 기술개발 장려 차원에서 누가 허락하는 한에서 감액을 해준다라고 하는데, 문제가요 되게 헷갈리는 게 기술개발 장려 차원에서 면제도 해줄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했을 때 아니다라고는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감액 사유랑 면제 사유랑 섞어서 낼 수 있다는 거죠. 그거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술료를 징수하는 거에 대한 위탁도 할 수 있어요. 중소기업청장이 원래 다 하는데 기술진흥전문기관장과 품질인증 업무 수행기관 장에게 업무를 위탁을 시키는데 기술료 뽑아내는 건 기술진흥전문기관장이 하고요. 위에서 말한 해외 규격 획득 품질 향상 지원 사업에 대해서 품질 관련해서는 품질 인증 수행기관의 업무는 이제 그 수행기관의 장에게 위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확히 제가 정리를 못해서 죄송해요. 정확히 기술료는 기술진흥 전문기관 장이 뽑아냅니다. 자, 참여 제한이 있어요. 이건 그냥 기술료 관련해가지고 기술료를 원래 받는 건 혜택이잖아요. 근데 그 혜택을 받을 때 참여 제한을 시키는 거죠. 잘못했으니까 시키는 거겠죠. 그래서 한 번 잘못하면 5년 내에는 참여를 제한을 하고요. 아래의 다양한 사유로 인해서 참여가 제한이 됩니다. 다양한 이러한 참여 제한 사유는 외우셔야 돼요. 나옵니다. 외울 게 참 많아요, 그러고 보면. 그렇죠? 중소기업 기술 전문 기관으로서 지정될 수 있는 자. 이것도 많이 나오죠. 그래서 국공립 연구기관, 그 다음에 특정 연구기관, 정부 출연 연구기관 3개죠. 중진공, 기보. 자, 많이 봤죠? 앞으로도 시험 문제 나오실 때요. 이거 조금씩 차이 있는 데도 있거든요. 근데 요거 하나만 갖고 가세요. 그래서 무슨 기관으로 될 수 있는 자 했을 때는요. 보세요. 앞에 뭔지 모르겠어요. 무슨 연구기관으로 될 수 있는 자 중에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해놓고서 이 1번부터 5번까지 중에 한 가지를 빼놓고 바꿔서 골라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문제를 안 읽고도 풀 수 있어요. 보기만 가지고. 맞잖아요. 생뚱맞게 하나가 들어가는 걸 뽑아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요 1번부터 5번까지를 그냥 외우세요. 네. 그러면 문제 푸는 시간이 되게 줄어요. 물론 실수를 할 수 있겠죠. 근데 굉장히 줍니다. 그래서 1번부터 5번까지 중에 생뚱맞은 게 하나 들어가 있어요. 사립연구기관. 그럼 바로 찍어내서 빼버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가끔 법령 문제는 많이 풀다 보면 문제를 읽어볼 필요 없이 보기만으로도 문제 추론이 가능합니다. 좀 잠깐 쉴까요? 저희? 네, 잠깐 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